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카피라이트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피와 지난 시간에 카피와 아트의 행복한 결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광고에서는 카피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아트와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의 아이디어를 그죠?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대해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강의는 17, 18강의는 크리에이티브의 시각화에 대해서 일리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광고 회사의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일반 예술에서의 어떻게 그 비주얼 작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 암시 같은 것을 좀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크리에이티브 시각화 1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죠. 김환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보면은 쭉 보시면은 우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드는 작품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으로 거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은 빛의 푸른 점과 색조로서 시각적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김환기 작품은 우리 서울에 그 김환기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시각화라고 하는 거, 작가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카피라이터나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미술관이나 음악회 같은 것을 많이 다녀서 가지고 그런 안목들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 작품에 대한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을 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울림이 있는 크리에이티브, 울림이 있는 그런 광고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비주얼로 시각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그런 어떤 징검다리로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우주를 점몇별로 하죠. 하나하나의 우주 천천만상의 별을 하나하나 점으로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점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피와 땀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몰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 시각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 카피를 이 비주얼이, 김환기 선생님의 이 작품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카피라이트가 추구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경지를 향해서 노력하고 몰입하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보물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점과 선을 이용하는데 뭔가 리듬이 있고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죠? 정지되어 있는 정사진으로서의 비주얼 이미지입니다만은 그 비주얼 자체가 벌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시각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우리 카피라이터가 도달해야 될 점은 이런 지점입니다. 물론 아트 디렉터와 협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추상화이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화이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설득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장하고, 그 공감대는 광고로 들어오면은 바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 충성도를 높이는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 그게 바로 카피와 시각화, 시각과 카피 문제다. 이효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뭔가 선을 찍고 점을 찍었는데 그 정사진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농담에 의해서 진화와 약된다해서 시각적인 착시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작가, 이효환 작가도 알고 대중들한테 준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걸 광고로 가져온 겁니다. 이효환 선생님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광고적으로 변형시켜서 봤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동체 시력이다. 세상살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끊임없는 소비자들이 무수한 자아를 셀프를 변형시키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TPO에 따라서 많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내면을 꿰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카피라이트의 힘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문제를, 소비자들의 심리 구조를 사색하고 관찰하고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볼까? 왜 현대인들 갖다가 포노사피엔스라고 할까? 포노사피엔스를 했을 때 그 속에서 있는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카피라이트는 사색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90%의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그 심리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카피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 마그리트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더 페이지망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콩코드라고 하는 사람 피가 공중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죠. 의외의 상황, unexpected들이 있어. 그죠? 지난 시간에 석세서라고 하는 스티크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잡는 시선을 잡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의외의 상황에서, unexpected 상황에서 TP를 만들어준다는 하는 것은 광고적인 크리에이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마찬가지죠.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죠? 피레네이 성, 무중력 속에서 거대한 돌섬, 성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죠. 의성이죠.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도 빛의 제국, 하늘은 분명히 맑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지상은 뭡니까? 집은 전부 다 전등을 켜놓고 밤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더 페이지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크리에이티브 아니겠는가. 우리가 단순히 상품 하나, 브랜드 하나를 소비시키고 그 판매하기 위한 그런 마케터적 입장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 한때 어떤 것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광고 문화라고 하는 거, 카피라이터의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카피를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 김한기든 이완이든 르네 마그리트든 굉장히 우리한테 특히 카피라이트, 크리에이터한테 던지는 메시지,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페이지망, 전혀 낮과 밤처럼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강제기입니다. 저 시대에는 광고로 들어옵니다. 광고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바로 낮이라고 하는 걸 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제 결합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새로운 대페이지망이 나오고 unexpected 니스가 나오고 의외성이 나오고 낯설게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광고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이 의외성을 느끼는 거고 낯설게 느낀다는 것이죠. 낯설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의 기억의 저장장치에 오래 머문다는 것이죠. 저게 뭐지? 무슨 뜻인지 질문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그런 힘, 예술적인 파워, 그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 그런 그 시간을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터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낯섦이지만은 어색함이 아닌 신기하다. 스트레인지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 서프라이즈. 아주 깜짝 놀라는 체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정관점을 벗고 생각의 반전에서 개념 발견의 미학, 개념 발견의 환희, 개념 발견의 즐거움을 소비자한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크리에이티브, 그런 카피,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외형심이 쫙 상승하는 것이죠. 광고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카피를 시각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우리 광고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환성대학교 입시 광고입니다. 몇 년 된 광고입니다만은 굉장히 카피라이트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법들을 갖고 있죠. 한성대학교가 여러 가지 차별하기 위해서 수시모집 광고인데 미친 녀석이라고 해서 미대를 강조, 아름다운, 그죠? 미래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크리에이티브,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미친 녀석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아름다움에 미친 녀석들. 굉장히 거친 언어입니다. 그죠? 무시하는 듯한 언어입니다. 도발적인 언어입니다. 도발적인 카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무리하던 카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묘하죠. 그러면 뒤에 이 카피가 나왔을 때 뒤에는 미술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비주얼이 와도 됩니다는 이야기죠. 캔버스가 나올 수 있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와도 관계없고, 붓이 나와도 관계없고, 그죠? 물값 한 통이 나와도 관계없는, 가능한 그런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독한 녀석. 그 독한 녀석은 읽을독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녀석들을 우리 한성대학교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책과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좀 아트적으로 보여줬죠. 도서에 나와도 있고, 서재를 보여줘도 있고, 책 표지 펼쳐놓은 책을 보여줘도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는 야한 녀석, 밤낮자입니다. 밤도록 공부하는, 그죠? 야간학습을 즐기는 그런 열심히 열공하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만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성대학교의 수신모집 광고입니다. 그죠? 야한 녀석, 밤늦게 공부하니까 컬러를 밤으로 바꿨죠. 그죠? 공부하고 밤늦게 공부하니까 노트북 나와주고, 그죠? 밤에 심야 시간에 어떤 늦은 밤에 야참을 먹는 것도 나와도 관계없겠고, 그죠? 하여튼 밤과 연관되는 소재는 어떤 것이 나와도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까? 좋은 카피, 핵심 카피가 나오고 그 카피의 기본적인 톤, 리듬, 그죠? 형식, 녀석이라고 하는 톤, 매너, 기본적인 폴리시, 정책 디자인, 카피, 정책의 딱 일관된다면은 뒤에 비주얼은 어떤 것이 와도 좋다는 이야기죠. 바로 카피발 비주얼 착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카피라이팅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시각화 기법을 좀 더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인공으로 보여준다. 사용상의 편익을 보여준다. 또 편익이 나왔죠? 편익이 나왔습니다. 편익.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편익은 하루 10번, 20번 들으셔야 됩니다. 상품이 주인공입니다. 광고는 브랜드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인공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각화를 보면 실증에도 좋고 비교에도 시각화가 가능하겠죠. 사용 상황, TPO. 그죠? TP를 보여도 좋고. 그 다음에 산비. 그죠? 베이비. 그죠? 비스트. 뷰티. 베이비. 그래서 꼬마, 동물, 요즘에 이제 반려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강제결합. 앞에 많이 배웠죠. 페이지만 이야기 뺐었고. 그럼 캐릭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요소. 이런 것도 또 가미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각화할 수 있다. 자, 그 구체적인 광고 사례를 볼까요? 신스틸러, 카피 시각화입니다. 신스틸러.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광고인데 헤드라인이 신스틸러입니다. 신스틸러는 그야말로 장면 훔치기입니다. 장면 훔치기. 그죠? 장면 훔치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1945년도, 그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해방됐을 때, 뉴욕 지하철 입구에 나왔을 때 수병과 간호사가 감격에 겨워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그런 세계전쟁이 끝났을 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감기 킷을 한 것을 잡아서 일종의 르포기사였죠. 나와서 화제됐던 건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소나타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처럼 너무너무 환희다, 기쁘다라는 그런 사진을 차용해서 쓴 거죠. 그래서 신스틸러가 결국 아이캐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왔다 하는 것에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피 시각화입니다. 비교형입니다. 카피가 think small입니다. 작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 차가 브랜드가 주인공이 이게 크게 나와서는 절대 되지 않겠죠. 크게 나오면 안 되고 그 카피와 아트가 굉장히 조화롭다. 잘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심플하다. 간결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주 시각화로서 좋은 광고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추석 마중 해서 복잡하게 생가리 치고, 그죠? 뭐, 강강 술래하고 뭐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니멀 미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 상황입니다. 참여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SSTV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메뉴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델 활용입니다. 앞에서 시각화할 때 중간에 나왔죠. 모델 활용하는 거.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 참이슬. 그죠? IU를 보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IU가 빅모델이죠. 빅모델을 수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각화에서 중요한 요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빅모델. 모델을 활용한 시각화. I 더하기 U는 우리. 그래서 IU, 그죠? IU는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활용, 언어 유희. 우리라면 할 수 있지 해서 좀 타이포그래피. 타이프를 활용하고 재미있게 시선을 잡는 그런 기법으로서 시각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시각화는 뭡니까?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인데 세계를 향하는 창이죠. 그죠? 창을 보여주기 위해 윈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시각화 기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카피 영역입니다. 이 모든 걸 알길 원해, 우리 원해. 그죠? 모델을 활용하면서 카피를 이용한 그런 시각화 기법이었다. 스물 상자죠. 지크. 그린로플렉스. 그린이죠. 그린과 관련된데, 사실은 환경 파괴 윤활유입니다만은 이렇게 녹색과 연관시켜서 제품 포장으로 해서 보여준 그런 시각화 기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지 부조화, 그죠? 인지 부조가 일어나면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시각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젠가, 언제나 이런 메시지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눈부신, 농부심. 눈부시다, 농부시다 해서 발음의 유사성. 그죠? 유사해서 농부심에서 이야기한 거. NH 농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시각화했다. 뭐 크리에이티브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품의 주인공이다. 그죠? 제품의 주인공이 할 때 제품 자체를 크게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주위 환경에, 주위의 백그라운드를, 그죠?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주인공으로서 이 피규어죠. 피규어를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시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빌리티라고 해서는 그 전형으로 TPO입니다. 이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형 모빌리티. 이제는 자동차 모양이 세단이나 SUV 스타일이 아니죠. 이 자체의 이동,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시각화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실증적이다. 우리가 시각화 비법 중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모델 활용입니다. 나는 지금 라이브. 포괄 스웨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컬러를 그대로 사용했죠. 제품의 컬러하고 모델들의 옷, 자동차까지 다 컬러를 활용하고 모델들을 활용해서 TPO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다. 카렌스는 드라마 순풍산부인과에서 7인승입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이 7명이죠. 7명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다. 그래서 집 앞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이것도 TPO로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활용입니다. 쇼핑의 정석. 현명한 쇼핑의 정석, 스마일 클럽. 조동생에 나왔죠. 모델 활용인데 쇼핑의 정석에 대해서 어떻게 카피를 풀어내는지 한번 보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예뻐요. 짜잔, SS 트렌드. 이거 방금 배송한 건데. 색깔 쨍하지 않니? 깜짝이야. 다들 바쁠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쇼핑이 중요하면 동호 반복해라 그랬죠. 이 업종의 카테고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 스마일 클럽이 뭐라고? 그래서 현명한 쇼핑의 정서. 그래서 이 모델명과 연관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카피였다. 그 다음에 싸이입니다. 처음이야. 싸이 나오고 이 시대의 싸이다. 싸이. 그죠? 그래서 연동시켰다. 그 다음에 원해. 그 다음에 새로운 사이드를 원해. 같은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될 카피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시대의 사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품이죠. 제품 카테고리죠. 카테고리하고 연관시켜서 세 개가 1, 2, 3 세 개가 메시지하고 모델하고 제품 브랜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면서 싸이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흥겹게 광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라네즈는 이게 뭡니까?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지문이 다 달아버린 거죠.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모전에서 나왔던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작들은 그죠? 대한민국 무역의 영토학자,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확장된 나라국자. 그래서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진흥공사겠죠. 그 다음에 수출 가는 겁니다. K슈. 수출 가는 것은 해외 여행객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짐이죠. 짐 캐리어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재들을, 구체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 상가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광고가 딱 지나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캐리어하고 나라 국자가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객관적 상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무전 수상작들입니다. 중소기업 이야기 때문에 중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무역선, 그죠? 무역 상선이 지나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상선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볼륨을 높인다 해서 이야기해주고, 높이를 높인다니까 높인다고 하는 것을 기본보다 조금 높여 위에다가 타이포를 처리해줬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세밀한 아트웍을 보여줘서 기억에 남게 것입니다. 이 프로들은 이렇게 디테일이 강해야 됩니다. 시각화의 기법입니다. 옥션 강입니다. 파는 사람이 경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많으니까 가격은 점점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파는 사람. 이것도 이중음이죠. 이중 카피미를 써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재밌는 광고죠. 오래된 광고입니다만 굉장히 카피라이팅한테는 기본적으로 카피라이팅 스킬들을 잘 나타내 있는 그런 카피였고, 그런 카피를 비주얼 작업을 잘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레토나입니다. 레토나. 근데 이 레토나는 이 SUV 차량은 의외로 여성분들의 구매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차 속에서 주무되어 있는 그런 남성적인 기질, 그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SUV를 선택하는 차 레토나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도 레토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레토나 군이라고 해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군인이다. 그럼 보여주고, 이것을 다시 더블 미닝으로 써서 한자를 군으로, 남자 군자가 아니고 군인 군자를 써준 겁니다. 요 당시에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변혁이 그 여성을 모델로 한 그런 영화다든지 사회적인 여성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중요한 분위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구매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들이 잘 적중해서 합친 그런 종합적인 사회 트렌드를 잘 반영한 그런 카피로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자체도, 헤드라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더블 미닝을 잘 활용한 그런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1회밖에 광고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겠다. 이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에게 열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더블 미닝이죠. 입사입니다, 입사. 입사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입사적인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닫혀있다고 하는 거죠. 단창에 달려있고 그냥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개고 자물쇠입니다. 열릴 것 같지가 않죠.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데, 이 문을, 이런 자물쇠나 이런 단단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개를 열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와라는 얘기죠.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느냐?
아무나 뽑지 않는다. 정말 똑똑한 인재만 와라. 자신 있는 사람만 도전해라. 라고 해서 몇 분만 뽑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기본적으로 시각화에서의 간결성. 그죠? 간결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들을 잘 표현한 그런 TBW 광고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이렇게 시각화한 겁니다.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 이상 됐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크리에이티브 시각화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어집니다. 예리한 A 7명 뽑습니다. 7명 뽑는데 7개를 보여주고 예리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사물화, 비주얼화 시켜줬습니다. 뾰족한 카피라이트 5명 뽑는다. 그러니까 뾰족합니다. 굉장히 발상이 쉽죠. 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심입니다. 뾰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사물화에 찾아서 구체적인 사물로 보여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에이티브,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발상, 비주얼 시각화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헤드라인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바디카피, 어떤 메시지, 슬로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대로 해주면은 1차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각화가 가능하다. 이런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광고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TBW의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제일 설명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획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위대한 예술가들, 김한기라든지, 마그리트라든지, 이완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의 시각화 기법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차용해서 받아볼 수 있죠. 다만 광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고 설득이기 때문에 브랜드 연관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베니핏, 편익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광고주가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죠. 아주 복잡하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바꿔주는 회사가 있다. 건강계획이다. 그죠? 그러면 광고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어린이 재단입니다. 똑똑 나가도 될까요? 관점을 바꿨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시각화한 거죠. 안에서 어린애가 이게 발 모양이죠. 발을 톡톡 치면서, 그죠? 발 톡톡 치면서 똑똑 어머니 나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는 거죠.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귀여운 그런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우리 아기의 목소리로 관점을 바꿔서 만든 시각화 기법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어 자체 가지고 하는 게 많죠. 이영, 시역, 기역, 기역. 그죠? 피업, 티업, 여, 파트너. 그죠? 인생공부 파트너잖아요. 그죠? 인생금융 파트너. 인생금융 파트너. 인생금융 파트너.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과 무엇이라고 의문을 주면서 이 광고에 개입하게 만드는, 소비자가 개입하고 해석하고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카피를 만들어줬는데 실제 메시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초성을 줘서 만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각화 기법이다. 소화 다이제스트로 정복하자. 소화 다이제스트니까 배부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제품인데 모델을 써서 세 가지 컬러를 내서 세 개를 보여주고 세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한 모델을 세 가지 컬러로 보여줘서 만드는 3단 캡슐로 만든 3단 맞춤 소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비주얼보다는 이 비주얼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광고의 비주얼이 조금 더 복잡하고 설명적이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신한금융, 하나금융, 삼성생명 시각화 비교. 그죠? 신한금융은 이렇게 봤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이런 식으로. 같은 빅모델을 써서 광고가 있습니다. 그죠? 모델은 다릅니다만 하나의 빅모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표현이라든지 카피 처리라든지 타이프 처리가 다 다르죠.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시각화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각화는 데자뷰, 기시감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본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봤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게 낯설게 하기다.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은 unexpected다. unexpected. 말씀드렸죠. 기대하지 않았던 같은 방법으로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다. 그죠? new thing, 새로운 것을 친근하게, 친근한 것을 새롭게. 그죠? 이 바로 기시감, 미시감에서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시각화라고 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모델을 쓰든 상품을 쓰든 TPL을 쓰든 더블 미닝을 쓰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낯설게 하기다. 낯설게 하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낯설게 하기 위해서 최신의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셀럽 TV 셀럽이는 최신 기법에서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버전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셀럽은 볼수록 즐거움이 커진다는 게 포인트다. 새로운 기법을 하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시각화 기법을 보여줬다. 삼성화재는 만화 기법입니다. 만화 기법. 어떻게 하면 낯설게 새롭게 보일까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은 나타낸 기법이 바로 시각화인데, 시각화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일러스트를 쓴다든지 다양한 TPO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써서 시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TVCM과 연동되어 있는 시각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TVCM을 캡처한 것인데 바프죠. 바프에서 카피는 뭡니까? 바프에서 H가 무음이라는 이야기죠. 바프. H는 무음이다. 아주 신세대 감성에 맞는 그런 카피를 쓰고 있다. TVCM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다. 그래서 영상에서 썼던 그런 헤드라인 카피를 헤드라인으로 바로 가져왔다. 자, 또 아주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자재는 뭡니까? 기본 동체 시력이라고 그랬죠. 결국 시점의 문제고 카피발 비주얼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렌드, 고객 심리, 상품,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시각화 작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화의 기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만 개 될 수 있겠죠. 다대학생을 많이 보고 느끼고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내공으로 싸울 수 있는 길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방법도 말씀드렸고 창의성의 종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는 뭡니까? 수용성이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